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거의 이런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. 왜 교사를 그만두었는지 궁금하죠? 정말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했거든요. 처음에는 제 주변에 알고 있던 지인들이 물어봤죠.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. 미쳤구나. 와, 그 용기가 부럽다. 뭐 이 정도였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2019년부터 제가 블로그를 좀 활발하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. 제 소개 글을 남기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, 가장 다음 글로 많이 요청하셨던 질문이 바로 교사를 왜 그만두셨어요?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. 시간이 많이 지났죠.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맞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뭐 학생들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재미있게 다녔고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꿈이었고 뭐 그랬었어요. 그 방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풀어보고 싶어서 카메라에 앉았습니다. 오늘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선명한 이유가 있었고요.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도 분명했어요. 그치만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선뜻 답은 못했죠. 왜냐하면 많은 이유들과 저의 생각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나 그냥 학교 적성이 안 맞아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뻗어나갈지 저도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요.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, 라이프 스타일, 저의 성향 이런 것들 때문이고요.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그냥 계속 다녔을 거예요. 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고요. 세 번째는 조금 더 사회적인 이유? 네. 사회에 조금 더 가치를 남기는 뭔가를 하고 싶다 뭐 이런. 근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했다라거나 혹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은 아니고요.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제가 무모한 결정을 내렸던 거죠. 무모한 결정이었어요. 그냥 그만두는 것 자체도 좀 무모하지만 그 당시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거든요. 둘째를 낳고도 육아휴직을 쓰면 정말 소량이지만 일하지 않고 월급이 들어오는 약간의 돈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육아휴직 중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무모한 짓이었죠. 다시 돌아간다면 글쎄요. 그치만 그때 그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힘든 과정들도 있었어요. 그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저를 많이 성장시켰고 발전시켰던 과정인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. 2013년도에 제가 한 권의 책을 만납니다. 오늘 저에게 영향을 줬던 책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. 바로 이 책인데요.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. 아마 제가 블로그에 한번 언급을 했던 책이고요. 지금은 절판되었고 중고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누구에게나 뭐 좋았던 책긴 있지만 뭔가 한 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. 꾸준하게 쌓아왔을 때 그 중에서 조금 더 마음에 울컥했던 책들이 씨앗 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저한테도 이 책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신선함을 줬던 책이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소장을 하고 있고 두 권이 있었거든요. 한 권은 제가 좋아하는 제자에게 선물을 했고 그 제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취업을 접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잘 되길 바래요. 부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. 답답한 사무실 없이 즐겁게 일하며 돈 버는 법. 그 당시 제가 한국과학영재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었어요. 독서를 좋아하지도 않고 독서를 열심히 하거나 잘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그때 서점에서 이 책을 만났죠.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내가 보는 세상이
전부가 아닐 수 있구나.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는 이 잣대들이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.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. 저는 조금 자유로운 영혼? 자유로운 편이거든요. 여행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삶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이 많아요. 어릴 때 연예인이 부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 그 화려한 이런 것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고요. 탤런트들은 극 속에서 다양한 역할의 삶을 경험해 보는 거? 그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렇게 새로운 거, 낯선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큰 편인 것 같고요.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또 호캉스 이런 여행보다는 제가 가서 그 문화와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여행을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수시로 여행을 떠났죠. 그게 원래 저의 성향인지 아니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호주에 2달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여행의 매료가 되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때 여행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. 단순히 여행이 즐겁고 그 순간에 뭐 유쾌함, 쾌락, 즐거움 그런 것 때문에 좋았던 건 아니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.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.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간 여행이었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. 밤에 막 이불 펑펑 젖을 만큼 막 울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 여행이 저에게 굉장히 깊이 남아있고 저를 많이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.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공부 잘해서 대학에 잘 가야 된다. 근데 공부하기 싫어. 그런 굉장히 일반적인 학생이었어요. 그렇게 살다가 호주에 갔는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이 대부분이었죠.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. 근데 그 언니 오빠들이 막 취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,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거의 수업을 땡땡이 치고 저희 그 어학원이 잔디밭에 강이 흐르고 있는 굉장히 뷰가 좋은 그런 곳이었거든요. 수업을 많이 땡땡이 쳤어요. 그리고 그 강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이 잠겼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나도 뭔가 큰 꿈을 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서울대를 꿈꾸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가 꿈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로 꿈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나 정도 되는 사람이 하기에 괜찮았던 그런 바운더리를 제 선을 경계를 그어놨다고 해야 되나요? 제 능력의 선을 그어놨던 그랬었죠. 근데 그때 호주 여행을 다녀와서 제 꿈이 바뀌었어요. 교수로요. 그 전까지는 그런 영역에 내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. 그 이후로 자존감도 높아졌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때 거길 가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에 또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. 제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 있는 동안 학교 성적표가 나왔어요. 학점이 2점 몇이었던 거예요. 거의 저희 엄마가 호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로 막 혼나고 그랬거든요. 해외사도 얼마나 비쌌어 그 당시에는. 그때 돌아오고 나서 공부해야겠다. 그리고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. 나는 교수가 되어야지.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죠. 그게 딱 어떤 사건이 계기였다던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학연수를 핑계 삼아 갔지만 어학원 수업을 항상 빼먹고 강을 보고 하염없이 앉아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. 언니 오빠들하고 놀고 그렇게 2달을 지났는데 그 여행을 돌아와서 제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었어요. 이만하면 한번 갔다 올만 하지 않나요? 그래서 저는 떠나는 게 좋아요. 뭔가 여행이 나에게 무엇을 남기냐라고 너 그래서 그렇게 가서 돈 쓰고 와서 뭘 얻었는데?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 당시에는 할 말이 없거든요. 그냥 즐거웠어?
나 많이 경험했어? 말고는 뭔가 설명할 수가 없지만 한참 지나와서 지금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굵직굵직하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여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여행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갈망이 심한 건지도 모르겠어요.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그러면 딱 적당한 거 아니야? 방학도 있고? 그런데 저는 그 방학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. 방학이 길어야 한 달인데 저는 정말 그 성수기 이런 거 영향 받지 않고 여유롭고 길게 이렇게 다니고 싶었거든요. 욕심이 너무 많아. 제가 그냥 호캉스 이런 것만 좋아했다면 교사라는 직업이 딱 생활 패턴, 라이프 스타일하고도 굉장히 잘 맞았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호캉스를 다니지만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. 그냥 정말 배낭여행, 막 오지 탐험, 사막 투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?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. 야, 다들 그러고 싶지만 그냥 회사 다니는 거야. 다들 그러고 싶지만 해야 될 건 해야지. 그게 우리 사회의 통념이잖아요.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을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지 그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. 교사 초임 때부터요. 교사가 되고 나서 5시에 퇴근을 딱 하고 오면 저는 쓰러져서 잤거든요. 주말마저도 어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. 근데 눈을 뜨면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에서 실랑이를 하고 돌아오면 자고 그러고 나면 또 아침이고 이렇게 굴러가는 일상이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게 왜 당연한가가 계속해서 불만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교사를 2005년부터 했는데 2013년이 되어서 이 책을 만나고 나서 우리 보통 사회는 비정상으로 보지만 나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냥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줬던 책이죠.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이 책을 봤을 때 저만큼 그런 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이 당시에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선했고 정말 제가 탁 꽂혔거든요. 제가 그 뒤에 호주에 40일 동안 여행을 갔어요. 물론 그때도 교사였죠. 방학식한 그날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해서 개학하기 전날에 입국을 했어요. 미쳤죠? 교사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고요. 보통 제약이 많아요. 근데 그때 운이 좋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. 호주 반바퀴를 그냥 배낭여행을 하고 사막 투어를 하고 무인도 투어를 하고 뭐 이렇게 다녔어요. 그때 돌아왔을 때는 나 그냥 돈 쓰고 왔나? 사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 여행이 저를 또 한 번 굉장히 성장시켰던 그게 정말 눈에 보이는 성장은 아니에요. 학교 시험처럼 갑자기 성적표가 잘 나오거나 그런 성장은 아닌데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여행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. 근데 남에게 딱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좋았고 나는 나를 알게 되었구나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. 저를 좀 더 변화시켰던, 저를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, 저를 조금 더 자신감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존감이 좀 높아졌던,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. 제가 굉장히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낯선 경험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갑갑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. 근데 이 책은 그런 여행이 아니라 너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너가 너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.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돼. 우리가 보통 이런 류의 책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 사람이 운이 좋은 거지. 그 사람은 원래 실력이 있었던 거야. 그 사람은 컨설턴트잖아.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얼마나 잘했겠어. 하지만
나는 아니야. 그리고 약간 부러움만 가진 채로 책을 덮을 수도 있어요. 정말 많은 케이스 중에서 한 사람이 성공한 것만 보고 그 성공 확률이 얼마나 낮을 텐데 너가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한다고? 아휴, 너는 그걸 믿어?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저 이 책 읽고 그만뒀어요 하고 말을 못하고 다녔죠. 근데 여러분, 만약에 제가 진짜 이 책을 읽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? 지금의 저의 상황을 모르고 그 당시 2017년으로 돌아가서 나 이 책 읽고 이렇게 살려고 학교 그만뒀어요 라고 하면 아마 100이면 99명은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